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좀비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는 스마트폰, 아이폰 9에 대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아이폰 SE2 관련 영상에서 올해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출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고 있죠. 아이폰 SE가 출시된 후 4년 동안 차기 아이폰 SE에 대한 소식은 매년 들려왔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폰 SE 출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무색하게 SE2는 출시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급형 아이폰 출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다 찌라시야. 아니, 이 사골 같은 소식을 우려도 적당히 우려야지. 하지만 이번 루머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신뢰 있는 보고서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보고서는 2019년 5월 24일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블레인 커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공급사들로부터 잠재적인 아이폰 SE2는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가지고 2020년 초에 출시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후 한동안 아이폰 SE2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2019년 9월 아이폰 11 시리즈의 발표 시점에 SE2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믿을만한 소스인 니키 보고서에서 새 보급형 아이폰은 아이폰 판매량 감소를 대비해 2020년 초에 출시될 것이고, 이 모델은 2017년 출시된 4.7인치의 아이폰 8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펙이 올해 출시된 아이폰과 동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코노믹 데일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여전히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인 밍치거가 아이폰 SE2의 출시를 재차 확인해 주었는데요. 밍치거는 아이폰 SE2가 아이폰 8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A13 바이오닉 그리고 3기가의 램을 가지고 2020년 1분기에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뢰할 만한 소스인 맥 오타카라는 아이폰 SE2가 2020년 봄에 출시될 것이며, 그 이름은 아이폰 9이 될 것이고, 아이폰 8의 폼팩터 A13 바이오닉은 탑재하지만 3D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폰 9의 네이밍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애플이 한동안은 아이폰의 지속적인 네이밍을 사용해 왔잖아요. 아이폰 2G, 아이폰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4S, 5, 5S, 6, 6S, 7, 아이폰 8과 함께 나온 아이폰 10, 아이폰 10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1 프로. 그래서 남은 게 아이폰 7S, 아이폰 9, 아이폰 9S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이폰 SE2보다는 아이폰 9이 마케팅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 8을 아이폰 9으로 대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폰 9? 살짝 뜬금포인 것 같기는 한데, 4인치의 아이폰 SE2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 번 더 주면서 아이폰 9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똑똑해.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거의 100%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온닉스가 아이폰 9의 최종 렌더링을 공개했는데요. 그 렌더링을 보면 아이폰 8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8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렌더링에서 아이폰 9의 두께는 7.8mm입니다. 기존 아이폰 8의 두께보다 0.5mm 정도 더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배터리와 가장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6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응댕이 파워를 이기지 못하고 쉽게 구부러지는 밴드 게이트를 겪으면서, 애플은 그동안 집착해왔던 두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9도 아이폰 8보다는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조금 더 두껍게 출시되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면서 두께 때문에 불만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아이폰 11 프로가 이전 모델에 비해 확연하게 두꺼워졌어도 훨씬 늘어난 사용시간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온닉스의 렌더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된 매트 글래스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급형 아이폰의 포지션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이 비싼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온닉스는 이런 케이스 도면을 가지고 렌더링을 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알 수 있지만 소재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8의 알루미늄 바디와 후면 글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아이폰 9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공급사들로부터의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월 22일 블룸버그에서 보급형 아이폰의 대량 생산이 2월에 시작될 것이며 생산은 폭스콘, 페가트론, 그리고 위스트론에서 분담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패널은 재팬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중국의 ATL로부터 공급을 받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기사에서 애플이 아이폰 AP를 생산하는 TSMC에 A13 바이오닉의 증산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요런 렌더링을 가지고 찌라시 같은 루머가 확산이 됐다면 이제는 소식들이 훨씬 구체적이고 모든 소스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특히 저렴해진 아이폰 8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존버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9의 상세한 스펙과 애플이 노리는 타겟까지 예상을 해볼까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처럼 아이폰 9에는 A13 바이오닉 AP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도 이전 세대 AP가 아닌 최신 AP를 탑재하면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램은 정말 애플답게 3기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내부 저장 공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64기가와 128기가 혹은 32기가와 128기가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간 애플의 행적을 생각해보면 32기가가 최소 용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8의 하우징을 활용하는 만큼 디스플레이는 4.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홈 버튼과 터치 ID 그리고 한 개의 전면 카메라와 한 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SE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폰 9의 후면 카메라는 아이폰 XR에 탑재된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될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과 스펙을 봤을 때 애플이 아이폰 9을 가지고 노리는 주요 타겟은 신흥국에 있는 잠재 고객들, 아이폰 6, 6S, 7, 8을 사용하는 유저들, 딸깍딸깍 홈 버튼의 감성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 편한 4.7인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격과 출시일인데요. 아이폰 9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소스에서 유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399 혹은 $47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급 혹은 보급형에서 10만원의 가격 차이는 플래그십에서의 10만원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이폰 9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3월 넷째 주 애플 키노트 공개 이후인 3월 말 혹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이폰 9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따봉도